네, 오늘은 또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테라와 루나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과 또 CBDC까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부터 또 요즘 왜 핫한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테라 측에서 발행을 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부터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아나운서님이 아시고 계시는 스테이블 코인 뭐 종류라든지 혹시 들어보신 거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이 이름에서부터 좀 네네. 안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네. 달러와 좀 패깅이 돼서 네. 우리가 안정적으로 디파이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뭐 바이낸스 코인이라든지 네네. 또 테라의 이런 코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네.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업비트나 빗썸 이런 거래소 많이 사용하면은 네. 대부분 이제 원화로 그냥 내가 가진 10,000원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한데 다른 이제 해외 거래소를 만약에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해외 거래소는 UST보다는 뭐 USDT라든지 테더라든지 아니면은 테라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테라 그다음에 아니 뭐 이런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1달러당 1 스테이블 코인 요걸로 이제 가격이 패깅되는 이런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이 거래 규모가 거의 전체의 한 75% 이상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할 만큼 정말 이제 좀 시장이 많이 커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SEC에서 기존에도 계속 뭐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한다 게리 겐슬러가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정말 규모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 혹시 종류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뭐 여러 가지 좀 알고리즘으로 작용이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달러와 연동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 개념이.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 이제 현물의 가치를 사실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1 스테이블 코인당 이제 1달러 이렇게 가치를 정말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유일하게 가치를 보장해 주는 이제 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맞춰지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1달러당 무조건 1 스테이블 코인 1테라당 무조건 1달러 요게 맞춰줘야 되는 정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유일하게 가치를 지니는 수단인데요.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라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넣지만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반면 이제 BTC 담보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내가 비트코인을 만약 10개 들고 있으면 비트코인 10개 분량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 찍어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이제 테라죠. 테라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가 담보가 없어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좀 신기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혹시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이 CBDC랑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좀 코인 한수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수님께 또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항상 얘기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CBDC가 지금 도입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상관관계를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루나 때문에 더 CBDC가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연준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위험하다라는 좀 인식으로 좀 작용을 했고 그래서 뭐 위험한 스테이블 코인 이제 CBDC가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처음에 이 히스토리 조금 알아가셔야 될 거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솔직히 말하면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탈중앙화냐 아니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BDC는 뭐냐면 그냥 나라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다.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를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각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이 기업과 연구하는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에서 뻗어나와서 나라의 체제에 따라 맞춰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처럼 서로의 믿음에 의해서 각자 가진 역할을 해내는 상태에서 이어가는 거냐 이게 차이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이었죠. 이 서로의 신뢰가 깨진다라면 한쪽이
만약에 수가 틀려가지고 만약 이걸 어떻게 한다라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CBDC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뭐 똑같이 블록체인이랑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라는 점에서 뭐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반 지펜처럼 가치의 변동성이 없는 점을 좀 장점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암호화폐보다 더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BDC가 CBDC가 혹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요즘 이제 CBDC가 많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 CBDC가 여러 나라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보다 좀 좋다라는 걸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느 부분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제가 뭐 아까 유동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보신다라면 혹시 지금 딱 한수님의 이 설명 말씀만 좀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중앙은행에서 좀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단순하게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암호화폐 자체는 개인과 개인들이 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물론 기록이 남습니다만 우리가 밭에 좀 꽁쳐놓은 그런 돈처럼 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CBDC는 그런 면에서 좀 국가에서는 발행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제가 그 유동성 관련해서 혹은 국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추적하는 것도 훨씬 쉽기도 하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탈세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CBDC는 그 안에 내장된 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이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추적이 관리한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 CBDC가 어디서부터 처음에 나왔냐라면은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면서부터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리브라가 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중앙은행부터 나와야 되는 이런 체제들이 깨질 수가 있겠다. 이게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우리 빠르게 정비를 하자라는 내용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기를 느낀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경쟁에 조금씩 뛰어들고 있었고요. 근데 특히나 여기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보였던 게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미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탈달러화를 빨리 하고 싶은데 이때다 싶어서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달러의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겠다. 원래 달러가 워낙 강대국 그리고 말 그대로 최상위에 있는 화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디지털 화폐로 좀 독립을 이루어 보자라는 좀 취지로 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중국은 2014년이죠. 14년부터 계속 개발이 나오고 있어서 남들보다 빠르게 이 CBDC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뭐 스웨덴 그런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등 우리나라 은행도 포함이죠. 이런 은행들에서도 이 CBDC에 이제 공동으로 연구하는 좀 그룹을 만들기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좀 나오면서 현금이 줄고 온라인 결제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에 뭐 다른 분들이나 나라적이나 기업들이나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가들에서는 디지털 통화로서 어떤 이 국가 경제에서 좀 패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경쟁하는 관계보다는 좀 공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요즘에 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라 사태 때문일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1달러에 패깅이 돼서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번에 또 문제가 생긴 걸까요? 혹시 테라랑 루나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공략주로도 갈 거 같는데 혹시 테라랑 루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테라사에서 이제 1달러를 맞추기 위해서 네. 루나 가격이 떨어지면 뭐 일정 부분 좀 조절을 해가면서 네. 달러에 연동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맞습니다. 루나를 좀 네. 사용하는 거 아닐까요? 설명이 네, 좀 쉽진 맞습니다. 않네요. 네. 일단 테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격이 무조건 1달러가 맞춰져야 됩니다. 만약에 테라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USD 수요가 많아져서 만약에 테라가 가격이 1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루나를 소각시키고 만약에 1달러 미만으로 테라 수요가 없어가지고 1달러 미만으로 이제 USD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루나 코인을 이제 새로 재발행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기초에 이제 담보물이라는 게 조금 필요한데 이 담보물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걸 담보로 이제 테라가 운영하는지? 담보는 비트코인으로 혹시 네. 하나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에 추가하게 됐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기존의 담보물이라고 하면 앵커 프로토콜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을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자를 20% 30% 준다.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자를 준다라는 걸로 이제 꼬드겨가지고 이제 이 시장 파일을 정말 키워낸 건데 제가 자세한 건 좀 화면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테라가 클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앵커 프로토콜 예치금입니다. 이 앵커 프로토콜 예치금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이 테라 생태계를 키웠던 거고요. 당연히 이게 많아지니까 USD 수요가 늘고 루나를 계속 소각시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달러 가격이 1.1달러, 1.5달러가 되면 루나를 지속적으로 소각시키니까 루나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는데 저희 현재 지금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정말 미친 듯이 앵커 프로토콜 예치금 차트인데 이 예치금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슈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예치금 자체가 이탈해버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뱅크런이죠. 뱅크런이 일어난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달러 패깅이 깨지면서 이제 1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루나가 떨어졌을 때 이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루나를 미친 듯이 발행을 합니다. 이 발행을 했을 때 발행 속도가 지금 현재 뭐 1초당 6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를 찍어낸다고 해요. 이런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식으로 담보물을 매개체로 하는데 이 담보물 알고리즘이 좀 깨지게 되면은 정말 발행량이 무제한의 루나 정말 찍어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 현재 가격 보시면은 1.22원 밑에 호가창이 두 개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바이낸스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루나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낸스에서 지금 상장 폐지가 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9%를 찍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기에 원래 기존에 바이낸스 USDT, 뭐 UST로 막 구매하실 수 있는 거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낸스 9시 40분에 루나 페어를 일부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BTC 마켓, 그리고 BIDR 마켓, 그리고 뭐 유로 마켓 이런 데서 다 상장 폐지를 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테라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담보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BTC, 비트코인을 조금 우리가 담보물로 사놓자라고 했는데 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지갑입니다. 제가 아마 한 1, 2주 전에 아마 루나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루나의 문제점으로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으로 나온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BTC를 매집을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계속 도건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비트코인 평단가 36K에 뭐 9,000개 주석구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뭐 44K에서도 이제 막 150개 매수 그리고 며칠 내 몇 개 매수하고 평단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 다른 기관들한테 큰 고래들한테 나를 제발 좀 때려주세요. 내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내 평단가는 이렇고 내 포지션은 이렇고 내가 얼마를 들고 있었습니다라고 거의 내 모든 걸 다 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보통 이제 기관 같은 경우 뭐 넥슨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내 포지션 다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지션 노출 시 공매도 세력이죠. 공매도 세력들한테 이제 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포지션 노출하면서 우리는 지금 뭐 리저브 시스템을 좀 보완해 나가고 있다. 담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한 점이 루나 가격을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지금 현재 테라 가격은 250원입니다. 이게 지금 1200 오늘 환율 기준으로 1280원에서 90원 그 정도 사이가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폭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시가총액이 작지 않고 약 이제 3위, 4위에 이제 육박했던 코인인데 이게 지금 암호화폐 전체에 조금 신뢰를 깨고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면서 조금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더 눌린 이런 부분인데 이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좀 코인 한수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라와 루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지 자금 마련을 위해서 권도행 대표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은 월가에서 좀 고립된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일단 신뢰를 회복을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이게 또 가능할지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 테라 측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으로부터도 많이 몰매를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테라폼랩스가 이제 한국 지사가 지금 뭐 이제 해산되었다.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만 남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때다 싶어서 이제 CBDC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죽이기라는 또 그런 찌라시가 나오고 있어요. 뭐 미국 투자사인 뭐 시타델이나 블랙독 같은 그런 좀 악명 높은 기업들이 이제 이때다 싶으니까 이제 스테이블 죽여서 이제 CBDC를 높이기 위해 좀 노력하고 있다. 뭐 그런 찌라시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 테라가 여러 외국 증권가에 이렇게 컨택을 통해서 우리 너희 테라 이 반값에 우리 매수해라. 반값에 매수하는 대신 2년 동안 락업을 좀 진행을 하자. 이런 얘기가 좀 주고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뭐 이거를 인정했던 그룹은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쉬쉬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잘 안 되고 있는 좀 상황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결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믿음의 문제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한쪽의 일방적인 실패 사례를 보았고 이 민심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체제들이 다시 또 그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체제가 많이 잡혀야 되고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가격적인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겠지만 아무래도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앞으로의 테라폼랩스의 어떤 행보가 좀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이 조금씩 반등이 아니죠. 그냥 오늘 좀 좋은 바이더딕 같은 혹은 좋은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좀 회복되는 부분이 저는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다 싶어서 뭐 더 매수하시거나 그렇기보다는 한국 이제 시장 특성상 오전에 많이 좀 올랐다가 오후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국 이제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나 그때도 더불어서 더 올라가겠다. 뭐 하루에 뭐 많은 종목들이 20% 30% 상승하는 거다. 그러면 그때 한번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루나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좀 긴 시간 투자를 해야 할 때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의 암호화폐 전반적으로도 바이더딥을 외치기에는 향후 있다 미국장까지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또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이 또 중요한 시기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또 주말까지의 투자 전략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는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삼아서 앞으로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투자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